자, 뉴어바니즘에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어바니즘과 함께 이제 다른 기법들, TOD든 글린주구든, 어버니 빌리지든 그와 같은 거 비교 분석을 통해서 보다 깊게 알아볼 텐데요. 자,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계획을 통해서 접근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복합적인 용도와 글린주구 형성을 통하여 커뮤니티 증진을 모색한다. 이게 뉴어바니즘이었죠. 그렇죠? 자, 배경, 인간성의 상실과 공동체 의식의 약화, 인종 및 소득계층의 격리 현상, 범죄 확산 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이러한 도시들은 이제 자동차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도시 문제들은 어반 스프롤, 도시의 확산이나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퍼스트 모더니즘의 등장, 즉 꼬르부제식의 뭔가 고층 건물과 대량 생산 체계겠죠. 그리고 MXD, 복합용도 개발이 증대되겠다. 그리고 압축된 도시 성장의 한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전 패러다임이 이제 압축 도시였으니까 만들려고 했지만 너무 만들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없더라. 그리고 대중교통 내에 보행권에 이제 용도가 들어가자는 거. 그리고 목적지별로 직접 연결된 보행체대. 그러니까 보행자 동선 체계에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도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여기에 이제 생정통주의 사상이 가미된 칼소프의 그쵸? 생태계 및 오픈 스페이스 등을 보존시켜야 되고 공공장소의 활용성이 제공돼야 되며 재개발은 대중교통의 축선상에서 위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함께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혼합적인 토지이용 장려해야 된다. 등등등의 개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이제 보행 가능한 가로 규모, 걸어 다닐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주고 다양한 용도 및 다양한 사용자에게 포커싱이 돼야 된다. 여기에 조밀한 밀도, 조금 낮은 밀도의 스케일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인간성, 커뮤니티를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고 사회 영역과 공적 영역의 조화를 통해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게 뉴 어버니즘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뉴 어버니즘과 고전적 설계 원칙, 페리의 글린주라든지 그런 것과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뉴 어버니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자, 초기 계획가인 하워드의 전형도시, 가든시티, 페리의 글린주구, 네이버후드,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제 점진주의, 그리고 옴스테드의 도시 미화운동, 게데스의 지역계획 등의 사례와 다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알렉산더의 점진주의 같은 경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등화시켜서 가자는 거고, 도시미화 운동, 뭔가 도시를 좀 아름답게 하자는 설계 원리가 적용된 거고요. 게데스의 지역사회, 도시보다는 넓게 보고 사회, 경제, 문화, 복합적인 곳을 다 보자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하버드의 전형도시,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동거리를 기본으로 했다.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고, 풍부한 공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대중교통 체계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통해서 지역 간의 연결. 우리 하워드의 전원도시 같은 경우 보면 전원도시와 함께 이어지는 뭐 콩코드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그런 도시가 하나로 연결해지면서 25만 명의 대도시를 꿈꿔오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도시 경계부에 녹지띠를 설치해서 외연적인 확산을 방지하자. 뭐 이런 개념들은 아베크롬비의 이제 대런던 계획에서도 받아가고요. 자, 페리 글린주구 도보권에 의한 계획단위를 만들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반경 400m 이내의 계획거리가 필요했고요.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 커뮤니티 재생을 만들었다. 우리 페리 글린주구 같은 경우 물리적 환경이 4요소가 있었죠. 초등학교, 상가, 레크레이션 센터, 공공시설. 이런 물리적 환경과 시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제고시키도록 했었고, 도시 미화 운동, 건물의 외관과 도시의 조화, 즉 간판 정비 사업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자고 하는 기본적인 설계 원리가 있었고요. 시빅 센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즉 커뮤니티 센터, 랜드마크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커뮤니티 의식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런 기본적인 사상 원칙을 뉴어바니즘이 받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워드의 전원도시를 받아주면서 도보권 중심의 설계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요. 사적 공간에 우선하는 공공용지를 확보하자.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다는 거고, TOD, 대중교통체계 중심의 개발을 하자고 얘기했고요. 지역 간의 대중교통체계를 연결해서 광역교통망, 광역버스라든지 광역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적용시키자. 그리고 도시 경계부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서 외연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공간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죠. 페리의 근린주구도 마찬가지로 도보권 단위의 설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단위의 생활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기초생활권이다라고 막 하면서 마을 만들기 단위의 사람들의 공간 체계, 규모들, 그리고 근린주구 중심의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동탄이 이제 동탄 같은 경우가 뉴어반이 지금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 메타폴리스, 동탄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메타폴리스 중심으로 보면 저기 커뮤니티 센터 또 조성되어 있어요. 뭐 유비쿼터스, 관제센터,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도시 미화운동, 도시를 아름답게 하자, 부디스트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복고풍의 건물 외관이다. 유럽적인 건물, 뭔가 형태적으로 상당히 막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건물이 아니라 벽돌과 뭔가 좀 정원화도 돼 있고 좀 이쁜 건물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강한 커뮤니티 센터를 형성하자. 아까 시빅센터와 같은 랜드마크와 같은 어떠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공동체 의식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뉴어바니 같은 경우 시대적인 흐름이 지나가면서 모든 장점을 흡수한 거겠죠. 장점을 흡수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 자, 그럼 페리의 근린주구를 좀 더 보면요. 자, 네이버후드 디벨롭먼트에서 상실된 커뮤니티를 실천할 수 있는 물리적 규모의 주거단지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이런 거겠죠. 한 계획의 한 단위를 사회적 개념인 주거단지로 한다. 그러니까 주거단지 물리적 공간 규모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어린 아동들이 위험한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멀지 않은 곳에서 초등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물리적 주거 환경이라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선 물리적 환경의 영역을 잡을 때, 생활권을 잡을 때 기준점을 잡아준 거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멀지 않게끔,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즉 간선도를 뛰어넘지 않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물리적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규모는 사람이 많다면 규모가 클 것이고요. 적다면 규모가 작겠죠. 즉 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근린주구 이론 같은 경우 뭐 대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고 그 주변에 계획적으로 배치한 소도시를 건설하자. 이게 어떤 거에 배경이었어요? 우리 전원도시의 발달에서 미국 위성도시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린주구 이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국의 위성도시들, 뭔가 모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를 나가는데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도시들, 그런 도시를 개발했었는데, 그런 도시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런 개념에서 등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화로 전통적 타운의 생활 양식이 급속히 상실한다. 자, 몇몇의 위성도시를 만들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커뮤니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 위주의 도시 개발을 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가 언제? 1930년대 아테네 원작, 꼬르비제식의 도시 개발 양상이잖아요. 뭔가 기반시설 서비스 해주고 막 건물 지어대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없더라. 그러니까 커뮤니티 만들자. 도시근교의 교회주택단지를 통해서 신흥 중산층이 미국적 커뮤니티 재건을 도모를 모색했다. 그런 위성도시들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뭔가 좀 섭섭하고 소외받는 것 같고 답답하더라. 그러니까 우린 커뮤니티 만들어보자. 교통의 유형 및 강도, 생활 편익시설의 서비스 수준, 그리고 주택 유형 및 주거밀도, 거주기간, 직장과의 거리, 자녀 수 등이 이제 커뮤니티 재건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이런 걸 고민하고 고쳐서 도시를 만들자.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요 원칙과 설계를 보면 우선 규모는 초등학교 한 개소가 구성될 수 있는 면적과 인구밀도다. 즉 인구밀도가 높다면 면적은 높다면 작아질 것이고 인구밀도가 낮다면 면적은 커지겠죠.
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초등학교다. 왜? 학생들이 큰 도로로 넘지 않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물리적 규모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한 800m, 800 x 800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그 경계는 간선도로를 둘러싸고 통과교통을 배제한다. 간선도로를 둘러싸는 거 직주 근접, 직주 분리에 따라서 빠른 소통을 위한 개념이었고, 공지,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센터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공용지, 학교 및 공공시설은 지구 중심에 배치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요. 지구 점포 1개소 이상을 배치하고 교차점을 배치해서 인접 근린주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내부 가로망은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가로망을 채택하고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의 폭원 같은 걸 조정하게 되는 그런 게 기본적인 원리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TOD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TOD. 자,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로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권 등을 이용하고 주거, 상업, 공업, 공공시설 등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 TOD 같은 경우 우선 기본적으로 압축 개발의 목표예요. 압축 개발 하나의 공간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서 많은 게 들어와야 되고 거기엔 대중교통과 도보권이 함께 연동할 수 있어야 되고 교외와의 의한 평면적 확산을 억제하고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설계 기법이다. 즉 도시화가 점점 옆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핵을 기점으로 쭉 올라가자. 고밀화, 고층화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압축도시, 어버니즘에서 유래됐다. 유래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죠. 지금 현대 도시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의 장점과 단점이 조화되고 그 도시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끔 플래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동차 위주의 개발과 시가지 확산이 문제다. 자,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로버트 오웬의 공장촌 도시나 쉐드웍의 공중위생법이나 19세기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죠. 여기도 어떤 그러니까 교외화 단계에서 도시가 너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가도시화가 되고 도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모색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도시화 단계에 있었던 문제점이죠. 가도시화, 역도시화, 분산도시화, 그리고 재도시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도시가 있었고 사람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옆으로 나가자. 무슨 도시화? 분산도시화, 교외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교외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개발하자. 그래서 중심지를 재개발을 해서 재도시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또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는 1993년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위주의 통행 패턴으로 변화가 필요했다. 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축소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억제하는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TOD의 주요 원칙을 보면 고민, 그리고 대중교통과 역세권 중심의 개발, 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보행권 이내에 시설들 배치, 즉 상업과 공공업무 시설, 그래서 한 600m 정도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지역 내 목적지 간의 보행 친화적인 가로망을 구축한다. 자, 목적지 간, 우리 아까 쭉 얘기했지만 보행자 동선은 연결성과 연결성이라고 하죠. 어떠한 공간에 가기 위해서 제대로 잘 만들어진 길, 연속적인 길이 있어야 되고 그 길 끝에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어서 연결성이 돼야 되고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등 양호한 공기를 보존해야 된다. 뭔가 쾌적한 환경 당연히 보존해야 된다는 거, 비오톱이나 블루 네트워크 같은 거, 주택 유형 밀도 가격의 혼합이 필요하다. 계속 얘기죠. 소셜 믹스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 공공 공간을 근린 생활 중심지로 배치한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적인 공간을 생활의 중심지로 배치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뭉칠 수 있게끔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에 따라서 재개발을 촉진하자. 즉 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내자.
자, 교통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을 연계시켜야 된다. 즉, 역 주변에 토지이용 계획, 복합역 개발을 한다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교통계획일 거고 토지이용의 믹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T&D, MXD와 같은 입체 도시 개발이 필요하더라. 대중교통 수요량에 따라서 탄력적인 토지 이용 제도가 운영돼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 조닝제가 너무 규제가 있다 보면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그런 사용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필요하고 보행자 중심의 보행 환경이 필요하고요. 자전거 교통의 활성화와 보급이 필요하다. 네,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앞에서 봤던 근린주구와 TOD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자, 근린주구 이론은 반경 한 400m라고 하지만 TOD는 반경이 조금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 역세권 그런 규모의 반경이 약 한 500m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린에서 한 400m, 여기서 한 600m 얘기했으니까 한 500m 정도. 그래서 역세권 특별법 같은 경우 보면 역세권의 범위 반경 한 500m다라고 제시합니다. 자, 밀도의 크기 뭐 헥타르당 20에서 25, TOD는 45 정도. 조금 더 많네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좀 더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더 많고 커뮤니티 중심은 학교에서 TOD 같은 경우 대중교통 환승역이다. 자, 이 말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 근린주구에서는 초등학교가 커뮤니티 중심이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초등학생들이 뭐 위험을 느끼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중심이 우선 초등학교라는 게 초등학생들끼리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이겠죠. 이 과거의 그 마을 운동회 같은 거 생각하면 운동회 한번 열린다고 하면 동네 잔치잖아요. 엄마 아빠가 올 것이고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가 커뮤니티 중심이었다면 지금 현재 TOD 같은 경우 대중교통 환승역이 커뮤니티 중심이다. 즉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중심이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TOD에서 커뮤니티는 약간의 개념은 다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지 그 속에서 어떤 매개체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자, 토지 이용 같은 경우 용도의 분리다. 직주 분리를 통해서 간선도로 상업과 주거지를 분리시켰다면 TOD는 용도 혼합이다. 그래서 가로변의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활력적인 공간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요. 주요 교통수단은 자동차였다면 TOD는 보행이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려면 먼 거리는 대중교통 체계를 활용해야 되고 다양한 대중교통 체계가 필요하다. 즉 복합적인 교통체계, 전철, 버스 등 다양한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가로체계는 슈퍼블럭을 통해서 쿨대싹을 만든다. 외곽은 크게 잡아내고 국지도로, 집 앞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쿨대싹 시스템을 통합한다면 여기 이제 중규모의 그리드, 좀 작은 규모의 격자형 구조를 가져주자. 그래서 중규모가 되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 한 60년대였나요? 제인 제이콥스가 얘기했던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보행권이, 블럭이 너무 크면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힘들고, 걸어다니기가 힘들다는 것은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면 내가 어느 한 곳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힘들다는 거죠. 힘들면 차를 타게 된다는 거고 차를 타면 사람들과의 소통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놔라.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려면 우선 적정한 거리마다 목적지를 설정해 줘야 되고 가로변관이 보행자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가로의 기능이라면 보차 분리였다면 이제 보차 혼용이다. 다만 보행자 우선 가로가 필요하다. 보차 분리.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그 속에 걸어다닐 사람은 걸어다니는 대로. 하지만 보차 혼용 시스템, 지금 현재 상업가로 같은 경우 보면 보차 혼용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제 차 타고 들어오는 사람은 차 타고 들어오고 그런 개념 나오는 거고요. 주택 유형은 이제 유형간 분리를 했다. 확실하게 중산층이 사는 곳, 임대주택이 있는 곳 이렇게 분리를 했다면 이제
섞어주면서 다양한 유형의 건물과 밀도와 계층이 혼합될 수 있는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기존 근린주거 TOD의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어번 빌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어번 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 특히 영국의 도시개발 개념이 될 텐데요. 자, 과거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를 구성하는 수단의 통칭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경관 위주고 아름다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지향하고 도시 속의 특징을 가지는 지역 건설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개념을 포함하여 오픈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뉴 어버니즘과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그 환경에 대해서 중시하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뉴 어버니즘이 미국 쪽 얘기라면 어번 빌리지 같은 경우 영국, 그러니까 유럽 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아무래도 보다 규제가 많을 거고 과거와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모더니즘의 대안으로 쾌적하고 인간적인 스케일의 도시 환경을 건설한다. 자,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미국의 이제 2차 세계대전의 그런 뭔가 기능주의적 도시에 대한 비판, 같은 맥락이죠. 1989년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찰스 황태자의 영국 건축 비평서에서 출발됐다. 그러니까 1989년에 이제 영국의 어떤 보고서죠. 그리고 영국의 이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나왔다. 그런 내용은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와 공공편시설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뻔한 얘기가 그 내용이 그 개념이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과거의 흐름을 답습을 해야 되니까 융통성 높은 건물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많더라.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건축물 규제가 더 심각했으니까요. 보행자가 우선돼야 되고 적정 개발 규모가 있어야 된다. 약 40헥타르 정도 근린주구의 면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300에서 5천인 정도 살아야 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품격의 도시 및 건축 설계가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건축물 이쁘게 설계해줘야 그 도시의 삶의 질과 아이덴티티가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겠죠. 다양한 계급, 가격과 다양한 규모의 주거 유형이 혼합해서 소셜믹스가 나와야 되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하다. 뻔한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뉴 어바니즘과 어반 빌리지, 그리고 압축 도시까지 한번 개념을 비교해본다면, 자, 뉴 어바니즘 같은 경우 미국의 교외 도시예요. 위성 도시의 개념이었겠죠. 그래서 플로리다의 시사이드, 뭐 라구나 베스트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다면, 어반 빌리지는 이제 영국의 도클랜드 개발, 그 도심 재개발이죠. 그리고 뭐 그리니치 빌리지, 뭐 이쪽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압축 도시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나 프라이베르그. 그러니까 뭐 압축 도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TOD 쪽이 좀 더 맞겠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이고 뭔가 조금 보행권 이내에 잡혀 있고 자전거 교통이 잘 돼 있고 태양열, 솔라 에너지가 잘 돼 있고 그런 도시예요. 사회계층, 다양한 사회계층이 있고 계층별로 어반 빌리지도 계층별로 섞여 있다. 그리고 중저소득층의 주택을 공급했다. 비슷하죠, 둘이. 자, 토지 이용, 용도 및 기능이 섞였다. 그렇죠? 용도 및 기능이 섞였다. 어반 빌리지는 복합 개발했다. 그리고 토지 이용 및 건물 복합했다. 다 보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나 건축물 기능이나 토지 이용이나 다 섞어 주어라. 인본주의, 뭔가 인간적인 척도, 여기도 휴먼 스케일,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자동차나 뭔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인간의 눈으로 본 도시와 새의 눈으로 본 도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레벨의 도시 규모. 자, 개발 밑에는 다양한 주거 유형과 혼합적 밀도의 개발이 있었고 여기도 주거 밀도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고 압축도시 같은 경우는 도심부는 고밀도를 개발하고 고층 건물 위주에서 이제 상업 물정을 보다 컴팩트 있게 압축적으로 개발하자. 자, 접근성은 도시 내 시설 간의 교류를 도보권으로 접근하고 시설 간 걸어 다닐 수 있는, 즉 접근성과 연속성과 연결성을 고려해야 되고 어반 빌리지는 아예 규모가 좀 작아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도심부에는 보차공존 도를 통해서 특색 있는 건축물을 만들자. 압축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규모가 크다는 거. 자, 교통. 도시 내부에 차량 서비스를 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적용해서 친환경적이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대중교통 체계를 이제 전기버스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남산 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가 좀 다니고, 여수 엑스포에서도 그 여수 엑스포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전기버스였으니까 그런 개념이 될 것이고요. 어반빌리지 이제 대중교통과 도보를 장려했다. TOD도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고 자동차를 억제했으며 경정차를 도입해서 환승센터를 잡아준다.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와 환경공생, 그래서 주택 내 태양 온수 장치를 설치했다. 어반빌리지는 에너지 소비 절감 주택을 사용했다.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뭐 지열 쓰든, 뭔가 방열자재를 쓰든 이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압축도시도 이제 에너지 절약 소재를 이용해서 경절청 등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감소하도록 했다. 개념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본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어요. 뉴 어버니즘이라는 게 지금 현재 도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기존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현대 도시 개발을 이루고 있는 방향들이고, 근린주거 이론을 우선 가장 모태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거에서 좀 파생된 TOD라든지, 어반빌리지라든지, 다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 이해에도 무슨 뭐, 맞춰ጭ꾸기, 그리고, 그거 아직 꾸지씨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마을 만들기,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도시, 뭐 이런 개념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책이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고, 여러분도 이러한 개념들, 정말 다양한 원칙과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와 지향점에 따른 부분적인 요소들을 인지하고 앞으로 도시를 만드는데 활용하면 되겠죠. 뉴어바니즘 여기서 맞춰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도시에 대해서 한번 보자.